내가 연락하기 전까지 먼저 연락하지 않는 사람이 주변에 있으신가요? 내가 연락을 안 하면 관계가 끊기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락한 만큼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연락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물을 주지 않아 말라서 죽어버리는 화분처럼 연락 없는 관계는 점점 흐릿해져 끊어지고 맙니다. 가족, 연인이라도 연락 없이는 한결같은 관계를 이어가기 어려운데 이런 인간관계 꼭 유지해야만 할까요? 유지해야 하는지 나눠보기 전에 먼저 연락을 안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여유가 없을 수도 있고 혼자인 것을 즐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자신의 가치관에 따른 소통 방식과 생활 방식이 달라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나의 성향과 생각이 맞는 사람인지도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궁금하지 않거나 연락하면 만나자고 할까봐 부담이 돼서 그럴지도 모르죠. 나는 연락을 먼저 잘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연락을 잘 안 하는 사람인가요? 연락을 먼저 안 하는 사람이라면 어떤 경우에 속하시나요? 연락하는 것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자기가 필요해서, 두 번째는 상대방이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를 묻기 위해서 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서 자기가 필요해서 연락하는 경우는 상대방에게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무언가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이러한 연락 문제로 스트레스를 조금이라도 받고 있는 분이라면 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셔서 꼭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주변에 누군가가 연락 문제로 속상하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떠올리며 들어보신다면 충분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연락을 먼저 안 하는 경우를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나이가 들어갈수록 혼자가 편한 성격으로 변했기 때문입니다. 연락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바쁘게 살아가고 있거나 연락을 못할 사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삶에 몰두하며 신경을 안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많이 아프고 큰 일로 고생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도 먼저 연락이 없다면 서운하고 정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가 아닌 이상 나도 사는 게 바쁜데 다들 정신없게 사는가 보다 하며 자기 일을 하며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와 같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먼저 연락을 안 하더라도 신경을 쓰며 시간을 보내기보다 나에게 주어진 오늘을 즐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먼저 연락이 오지 않으면 자기 인생 바쁘고 즐겁게 사는가 보다 하고 마음 편히 생각하면서 나도 내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굳이 그런 관계 신경 쓰지 말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부터 오랜 시간 지내온 친구들도 모두 귀찮아지고 어디 한 곳에 매여 있는 것도 싫어집니다. 혼자서 내 마음의 공부나 그동안 남만 생각하다가 놓쳤던 지식들을 채우는 것이 더 나은 친구가 되기도 합니다. 혹시 혼자서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하는 성격이라면 만남과 연락에 크게 집착을 갖게 되고 하루 종일 연락이 언제 오는지 초조불안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닌 남에게 흔들리고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삶은 그렇게 좋은 삶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 열심을 다해 살아가며 집중한다면 결국 내 삶이 변화되어 연락이나 만남에 연연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연락이 오지 않거나 와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우리가 정말 인연이라면 다시 만날 거라는 생각과 함께 쿨한 성격으로 변화가 되어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락을 하는 것이 나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내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나에게 오던 연락이 점점 사라지면서 결국 끊기게 되면 그것이 나에게 윤택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즐기는 생활도 노력이 필요합니다. 1년, 2년 유지한다면 내 인생에 없었던 행복한 삶이 그 끝에 기다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혼자 있는 행복감을 먼저 알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연락이나 만남 자체를 피곤하게 여기며 굳이 연락을 먼저 하지 않게 된다는 말씀을 하기도 하셨습니다. 연락을 먼저 하지 않는 이유 둘째로 연락하는 것에 기가 빨리기 때문입니다. 요즘은 전화 연락을 하는 것에 부담감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어색하게 침묵하게 되는 상황을 못 견뎌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억지로 할 말을 만들다 보면 기가 빨리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또 전화를 오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 지내는지 정도의 안부 인사에 너무 많은 말을 쏟아내 듣는 것만으로도 기가 빨리게 됩니다. 주위에 전화기를 오래 잡고 있는 사람들 있으신가요? 전화 통화 내용이 재밌으면 괜찮을 수도 있겠지만 반응을 보이며 듣고 있어야 하는 그 시간이 빨리 끊고 싶어 초조하기만 합니다. 또한 말이 끊기지가 않아 전화조차 끊자고 할 수 없는 상황의 타이밍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하기 어려운 사람과의 통화라면 더더욱 리액션에 신경을 써야 하고 웃기도 해야 하는데 에너지가 너무 많이 쓰인다는 것입니다. 특히 내 얘기를 잘 듣고 있는지 확인하며 눈치를 살피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는 선뜻 통화하기가 두려워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 편해지는 관계가 있습니다. 감정에 예민하고 눈치를 잘 보는 사람들을 만나면 매 표정과 말투를 꼬집으며 의문을 남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우울 동굴 속에 빠져나오지 않기도 합니다. 만남 당시에는 이야기도 잘하고 잘 놀지만 갑자기 피곤이 밀려와 집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매 순간 자기도 모르는 무의식 속에서 상대방의 감정 상태를 살피기 때문에 스스로 지쳐 연락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연락을 받지 않고 나에게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도 내 삶을 위해서 나에게 집중하면 나 자신을 바로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고 장점은 특화시키고 단점을 장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게 됩니다. 나의 취미도 활동도 모든 것에 변화가 오게 되고 특기도 많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오지 않는 연락에 신경 쓰지 않게 되는 것은 물론 많은 이점을 쌓게 되어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결국 나 자신을 잘 알고 잘 가꾸면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나를 찾게 되고 나를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특기가 있음으로 해서 주변을 꼬박꼬박 신경 쓰지 않고 혼자의 인생을 즐긴다면 나와 공통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을 인연으로 만날 수도 있고 재미없고 지루한 대화도 시간 가는 줄도 모를 만큼의 대화로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연락을 절대 먼저 안 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할 이유 3가지에 대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스트레스는 나만 받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연락 없는 상대를 기다리며 노력은 나 혼자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점점 기운이 빠집니다. 매번 만남 전화를 하고 약속을 잡고 장소를 정하고 이런 관계가 힘들고 지친다면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연락이 오지 않으면 오지 않는 대로 만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상대는 나만큼 연락을 중요시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매번 나만 먼저 연락하고 노력하고 걱정하는 게 억울하고 답답할 것입니다. 이처럼 상대방과의 연락을 위해서 혼자 노력을 해야만 이어지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스스로를 힘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조마조마하고 위태롭기만 합니다. 어린아이가 부는 바람에 바로 꺼져버리는 흔들리는 촛불과도 같습니다. 인생은 특히 나의 인생은 혼자 책임지고 혼자 떠나는 여정입니다. 나의 주변에 돈독한 친구와 사랑하는 가족이 있더라도 나의 인생의 건강과 행복에 대한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바에야 만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기하게도 상대방에게 먼저 연락이 올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로 상대방이 나를 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에게서 연락이 오지 않는다면 두 번째 이유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간은 내가 필요할 때면 더 찾고 필요치 않으면 더 이상 찾지 않습니다. 심심하고 지루한 일상을 위해 그리고 정서적 안정감과 물질적인 것을 위해 만남을 필요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큰일 즉 경조사와 같은 일 외에도 아무 때나 전화해서 고주알미주알 자랑하거나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다 필요에 의한 연락에 포함됩니다. 상대방에게 자기 위주의 이기적인 만남과 연락을 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혹시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절대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다면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은 나의 연락이 부담스럽거나 일부러 피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상대와의 약속이 취소되어 다음 약속을 잡아야 하는데도 잡지 않는다면 나와 상대를 위한 거리를 만들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3번째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토록 소중한 시간에 먼저 연락이 오지 않는 사람들을 신경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며
연락과 만남을 유지해 가기에는 안타깝게도 나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는 시간들을 나에게 투자하는 것은 어떨까요? 내가 진심으로 즐기고 좋아하는 활동에 소중한 시간을 투자하여 새로운 것들을 배워간다면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것입니다. 사람들은 관심사가 맞으면 누구나 쉽게 친해질 수 있습니다. 오히려 오래 알고 지낸 사람보다 더 가까운 사이가 될 수 있습니다. 연락이 잘 안 되는 사람에게 혼자 노력하면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기보다 가까운 문화센터나 지역 모임, 종교 활동에서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 소통하며 관계 유지를 하는 것이 다가올 미래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는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나 자신이 제일 소중합니다. 나에게 연락을 잘하지 않는 상대에게 스트레스 받지 말고 과감히 멀어지는 것이 나를 위한 일입니다. 세상에서 나 자신을 제일 사랑하세요. 나와 맞지 않는 상대 때문에 나를 갉아먹는 삶을 보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혼자서도 어디든 갈 수 있고 혼자서도 즐기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하고 싶은 것을 시작하세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나의 노력, 정성, 시간 그리고 마음 쓰지 마세요. 원래 사람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나 또한 그런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자기 입장, 내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나는 연락을 잘하는데 항상 내가 먼저 연락하는데 쟤는 왜 나한테 무관심하지, 쟤는 왜 연락을 먼저 안 하지 하면서 나와 같은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것은 욕심일 수 있습니다. 내가 상대방의 마음을 어떻게 할 수 없어도 내 마음은 마음먹으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어디까지인지 생각하고 이어간다면 마음이 편해질 것입니다. 상대방도 나도 서로를 아끼며 노력하는 관계는 일에 치이고 삶이 여유가 없어 연락을 못하더라도 미안해하며 한 통의 연락에도 고마워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도록 연락을 못했어도 만났을 때에 편안하고 어색해하지 않고 즐겁고 좋다면 그것 자체로 좋은 관계가 아닐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모두 힘들고 지치는 인간관계 이제는 떨쳐버리시고 조금이라도 그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인간관계에 지쳐버린 상황이라면 다음 내용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런 사람은 꼭 손절하세요. 인생이 바뀝니다. 살다 보면 예정 때문에 끊고 싶어도 끊지 못하는 사이가 있습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고들 하지만 나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만큼 손해스러운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탈무드에서는 내게 악영향을 주는 사람들은 잘라버리라 말하는데요. 혹시라도 인간관계로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이 내용을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을 보시면 나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정리되실 겁니다. 그럼 지금이라도 당장 손절해야 될 사람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자리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 피우는 사람과는 거리를 두세요. 1순위로 피해야 할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돈이 없다고 힘든 소리를 하면서 얻어먹고는 여행 갈 건 다 가고 사람을 가려가며 돈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고 살면서 나를 만날 때만 돈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당장 손절해야 됩니다. 형편이 좋지 않아서 조금이라도 여유 있는 사람이 사주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쪽이 얻어내기만 하는 이런 인간관계는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지만 이런 사람들은 마음 쓰는 것도 인색한 꼴불견입니다. 두 번째는 편가르는 사람입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항상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싸우려고 하는지 아주 작은 일도 넘어가지 않고 태클을 겁니다. 혼자 싸우기만 하면 다행이지만 꼭 자신의 편을 들라고 강요하는 행동을 합니다. 이런 강요는 중간에 있는 사람을 곤란하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옛날부터 항상 입은 무겁게 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괜히 남의 싸움에 휘말렸다가 나만 손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인생이 아무리 길다 해도 관계를 맺는 사람의 수는 제한적입니다. 아무리 내가 좋은 인간관계를 쌓아놨어도 싸우고 편을 가르고 그걸 강요하는 사람과 함께 한다면 모든 인간관계가 모래성처럼 무너질 것입니다. 싸움이란 이기든 지든 큰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현명한 사람이라면 이런 사람과는 말을 나누지 말고
내 감정을 숨기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싸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는 손절을 할 때도 조용히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그 화가 나에게 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외모부터 생각까지 같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인간관계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나에게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타인에게는 최악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적 믿음이나 정치적 견해를 강요하는 사람의 행동은 틀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주위에 있다면 항상 비슷한 대화를 하게 되고 자신의 의견을 받아주기만 바랍니다. 재밌는 사실은 타인에게 강요하는 사람은 타인의 의견은 잘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과 관계를 이어나간다면 언젠가는 충돌하게 됩니다. 또는 이런 사람의 강요에 동요되어 내 주관을 잃게 될지도 모릅니다. 강요하는 사람과의 대화는 무의미하며 서로의 감정만 상하게 될 수 있습니다. 자존심을 꺾어버리거나 체면을 깎아 승리했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이렇게 얻은 승리는 언젠가 큰 화로 돌아올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고민이나 걱정에 가벼운 것이 있을까요? 그 일에 처한 사람만이 그 무게를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간혹 어떤 사람은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버리곤 합니다. 내가 힘들 때 당연히 나만큼 힘들어해 줄 수는 없지만 최소한 걱정에 대해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고 들어주는 행동이 옳은 태도입니다. 만약 내 고민을 말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왜 힘들어하냐고 하며 나는 이만큼이나 힘드니 네가 하는 고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에 대한 존중이 없는 것이니 당장 손절하세요. 나이가 들어도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를 존중한다는 것을 표현하기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내 마음의 소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한 마음, 미안한 마음과 같이 표현하지 않으면 모르는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이 진정 상대를 존중하는 행동입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나의 고민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과 함께하면 슬픔이 배가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만나기 괴로운 친구는 피하세요. 친구가 인생의 전부였던 시절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친구가 없으면 내가 부족한 것 같은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술 한잔하며 기쁜 일도 고민도 나누는 것이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가정을 꾸리게 되면서 자연스레 연락이 뜸해지고 사이가 멀어지기도 하는데요. 나이가 들어보니 상대가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에 맞춰주기보다는 그냥 멀어지게 두는 것이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나와 맞지 않는 친구는 오랜만에 봐도 재미도 없고 약속이 펑크나길 기대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왔다면 인간관계를 정리할 때가 되었다는 신호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친구도 나도 많이 변하게 되고 생활 환경이나 직업에 따라 안 맞는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 나와 친구 각각의 문제가 아닌 인간관계에서는 아주 자연스러운 상황으로 가끔 안부 정도만 물으며 서서히 멀어지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은 피하세요. 세상에 사정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게 누군가에게 위로받고 싶고 불평이나 불만을 털어놓고 싶은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상황에 맞지 않게 시종일관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약 나와 있을 때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많다면 그 관계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불평하는 것은 타인에 대한 배려가 없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과 계속 만나다 보면 내가 감정 쓰레기통인지 헷갈리게 됩니다. 감정 소모만 하게 되고 시간만 아까운 만남이 지속됩니다. 이럴 시간에 대화가 잘 통하고 내 얘기를 잘 들어주는 친구를 만나면 훨씬 더 긍정적인 기운을 얻을 수 있는데 불평불만을 계속 듣다 보면 나까지 부정적인 사람이 됩니다.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어 만났는데 푸념만 듣고 헤어진다면 그만큼 기분 나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를 스스로 부정적인 기운이 가득한 늪에 빠뜨리지 말고 긍정이 가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지속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일곱 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입니다.
약속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약속을 취소한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것이 티가 납니다. 나라는 사람에 대한 존중이 없다는 것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과 억지로 관계를 지속하게 된다면 마치 갑을 관계에서 을로 있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갑과 을이 정해지는 것만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나라는 사람은 존중받기에 충분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나와의 약속은 가볍게 여기고 사람에 따라 약속의 무게를 정하는 사람과는 손절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8번째, 허세가 심한 사람은 거리를 두세요. 주위에 꼭 허세나 허풍 떠는 게 심한 사람이 한 명쯤 있습니다. 제 주위에 만날 때마다 자기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 사람들과 멀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자랑을 하다 보면 있는 사실보다 부풀려 말하기도 하고 남이랑 비교하게 되기도 하니 만나는 것 자체를 피하게 되더랍니다. 근데 사실 과하게 자랑하는 사람을 잘 보면 오히려 별 볼 일 없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채워지지 않는 것을 허세나 허풍으로 채우려는 심리 때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기 급급한 데서 나오는 감정 때문입니다. 이미 많은 것을 이룬 사람은 자랑하지 않더라도 허세를 부리지 않더라도 주위에서 다 알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기운이 흘러나오기 때문이죠. 그리고 자신을 낮추고 남을 높이는 행동을 합니다. 겸손과 배려가 오히려 그 사람을 멋지게 만들어줍니다.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사람이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허세나 허풍은 그 사람을 초라하게 만듭니다. 빈 깡통이 요란하다는 소리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오만한 사람과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현재의 나를 인정하고 내가 바라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것이 나에게도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오늘은 손절해야 하는 사람 유형 8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첫 번째, 약속 자리에서 계산할 때마다 딴청 피우는 사람. 두 번째는 편가르는 사람. 세 번째는 종교나 정치적 신념을 강요하는 사람. 네 번째는 나의 고민이나 걱정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 다섯 번째, 만나기 괴로운 친구. 여섯 번째,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일곱 번째는 약속을 자주 어기는 사람. 여덟 번째, 허세가 심한 사람.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 주위에 더 좋은 사람들로 채워지기를 바라며 행복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행복한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